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은요, 맨 처음에 1977년에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77년에 GDP가 $1,000였거든요. 그래서 저보험료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수가가 낮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보장률이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딱 한 가지 했던 것은 있어요. 수출주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좀 이제 적정하게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수준을 거의 다른 나라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수출 주도 성장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GDP $30,000 이상의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겠죠. 이 보험료를 적게 내다 보니까 수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부족분을 보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혼합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의료비가 저렴해짐에 따라서 이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박리담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가가 낮은데 굉장히 많이 환자가 굉장히 많으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의료 이용을 관리하지 않고 손만 들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만 하면 다 진료를 해준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의료 이용 과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장률이 낮다 보니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이 보험료가 낮은데 그 와중에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단일 체계가 아니고 누구는 소득 기준으로, 누구는 재산 기준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원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OECD 국가를 4분면에 나타내 보면은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돈을 적게 쓰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 80% 정도가 만족하고요. 그렇지만은 현재의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환자가 봤을 때 건강보험이 좋은데 의료비도 많이 깎아주고, 근데 이 부담된다. 부담은 좀 덜 하고 싶다.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자, 이거는 이제 정부가 되겠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처음에 저수가로 출발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수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보상을 안 해주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적정 지원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료기관은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이제 전문 용어로. 그거를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식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늘리는 식으로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비급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의료 자원이 쏠리게 되는 거죠. 양극화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 출산이 감소한 게 더 효과가 이제 더 임팩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생기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의료비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의료비 급증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건강보험이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면은 건강보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질은 의료보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이 말 의료보장은 생소하고 이거는 뭐 맨날 듣는 말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면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의료보장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에게 비용 부담 없이 기본권 의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본권 의료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그 생명을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수 의료라고 합니다. 요즘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이런 거를 가지고 필수 의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본권 의료가 필수 의료이고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가 모두 필수 의료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거는 취약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워딩인데 이 단어를 설정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확한 단어를 써야 개념을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이런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돈을 안 내요. 그럼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겠죠. 그 돈이 공적 재정입니다. 그래서 공적 재정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기본권 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의료보장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는 건강보험입니다. 사실 건강보험이 유일한 의료 제도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건강보험에서 이제 공적 재정을 이 말이 이제 공통점인데요. 공통되는 용어인데 의료보장은 국가 입장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준다. 이럴 때는 의료보장이라고 하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제공자 입장에서 공적 재정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에서는 공공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공적 재정인데 공적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공영제, 세금으로 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는 보험료를 걷어서 하는 나라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공영제 국가는 기본권 이념을 토대로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기만 하면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어도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면에 사회보험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민일 수도 있고 국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성원이 기여를 해서 보험료를 내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여를 하고 반대급부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구성원들이 다 돈을 내서 하는 거라면 국가는 아무 할 일이 없겠죠. 그게 아니고 이런 사회보험제 국가도 기본권 이념을 따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거기에 이제 보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제 국가에서는요, 병원이 공공이 설립했건 민간이 설립했건 상관없이 똑같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 공공병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설립병원만 공공병원인 것처럼 하고 있고 이런 기관만 지원을 하고 이 민간 설립병원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공공병원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건강보험이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이제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가 인간의 기본권이고 인간이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이게 원래는 이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었던 거죠.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의사 한 명이 동시에 여러 환자를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병상에 입원하고 있으면 다른 환자가 또 입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경합적이에요.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렇게 놔뒀더니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죽는구나. 그러면은 이 국가가 이래선 되겠나? 가난한 사람도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든 개념이 의료보장이에요. 그러면은 비용 부담을 없애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회화한다고 합니다. 사회화한다는 거는 이건 돈 낸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사회화를 하면은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용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대체로는 젊은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만은 잘 병원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부담하는 거는 주로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고 주로 이용하는 거는 많이 아픈 사람. 이거나 이제 대부분은 이제 노인이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래는 이게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것처럼 둘이만 좋으면 돼요. 근데 이게 사회화가 되면은 중간에 보험자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지만 돈을 여기다 내는 게 아니고 평소에 보험료를 내다가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주는 이런 삼각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는 소비자라고 썼는데 여기는 이용자라고 썼어요. 왜냐?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100%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장이 되면은 소비자 시장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가격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이 원가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의사 월급과 간호사 월급, 뭐 운영비 이런 것들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자는 공급자에게 원가를 보장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공급자에게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공급자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공적 재정이 있다고 할 때 이 의료기관은 100만 원을 주는데 5명밖에 치료를 못해요. 그런데 이 의료기관은 같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10명을 치료해요. 그러면 건강보험 보험자는 이 의료기관이랑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 의료기관이랑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 10명이나 하고 잘 치료하는 여기랑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급자를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 공급자 시장을 인정한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급자 시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수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깎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깎는 수준이 그래도 깎더라도 원가는 되어야지 되는데 원가가 보장이 안 되다 보니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의료보장제도는 의료 서비스를 사회화한 거지만 이게 의료사회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사회주의는 공급자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의료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상품으로서 거래되었는데 의료보장제도에서는 이걸 사회화시킴으로써 이 비용 부담은 없어졌지만 공급자 시장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가 이제 의료보장제도예요. 그런데 의료사회주의는 공급자 시장마저 없어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는 의료사회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자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의료보장제도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일단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 없네?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 100%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인데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의료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이 3이고 그만큼 이제 공급량 100개가 생기는데 이 균형 가격에는 원가와 이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의료보장제도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가만 보장을 해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공급자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추가 이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윤이 없네? 그러면은 공급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3을 줘야 됐는데 지금은 2만 주면 되네. 그러니까 의료비가 할인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3의 가격에 100개가 공급되었는데 의료가 사회화되면은 의료보장제도에서는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갭이 생기겠죠.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삑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잘 안 굴러가게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필요하지 않는데 늘어난 수요량, 이거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되고, 공급자가 이제 의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이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가지고 너가 지금 75를 만들고 있는데 80이나 85를 만들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를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공급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족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공급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불필요한 수요를 차단하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장치가 없나? 그 이유는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인데 의료보장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의 원칙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가 아니고 이제 의료보장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보편적 적용, 포괄적 제공, 최소 수준, 공정성과 효율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좀 하고 있지만 이건 한 개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죠. 보편적 적용이란 뭐냐?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77년에 의료보험이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12년 만에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거는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90년 이전에 전 국민 의료보장 달성한 나라는 사회보험제 국가 중에서 일본이 1등, 우리가 2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죠. 그리고 외국인. 그러면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잠시 있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익만 취해가는 그런 이제 외국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렇게 혜택을 줘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별도로 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고 다 그냥 한 곳에 섞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제공이라는 거는요, 어떤 약이 또는 어떤 의료기술이 또는 어떤 의료장비가 새로 나왔을 때 이게 효과가 있고 사람에게 썼을 때 안정하면은 그거는 공적 재정의 범위에서 제공하라는 거는 건강보험 급여로 해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수가를 낮게 하다 보니까 신약이 생겼는데 신약이 개발되었으나 건강보험이랑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계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그 가격으로는 그냥 안 할래, 한국 시장 포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제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은 건강보험 재정 내로 급여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3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포괄적인 서비스는 3차 기관에서 해야지 되고요. 이거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의학적 필요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간 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사였냐,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갑자기 의학적 필요도라는 말을, 이런 생소한 말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으면서 비용 효과성도 있는 거를 이게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주려면은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만 줘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정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운영돼야 되는데 너무나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제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리고 통합을 한 이후로도 한 번도 의학적 필요도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근데 수가가 낮기 때문에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면은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점점 해졌는데 의학적 필요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최소 수준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급여 진료만 해야 되고 비급여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나라가 급여 진료도 하고 비급여 진료도 하잖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뭐 MRI 이런 거가 이제 급여로 많이 들어왔지만은 옛날에는 초음파 검사나 MRI가 비급여였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급여 진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해요. 그 급여 수가를. 근데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정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험 급여는 원가 미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간호사 월급을 못 줘요. 그럼 어디서 간호사 월급을 줍니까? 그러니까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를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책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도 운영해야 되고 장례식장도 운영해야 되고 매점 세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료 외 수입으로 이제 의료기관을 인정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 기본권 의료에서는 고급 서비스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맹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인실에 입원하면은 3일 만에 완전히 나와서 퇴원하고 뭐 4인실이나 6인실 같은 기본병실에 입원하면은 일주일 만에 퇴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맹장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면은 이게 1인실에 입원하던 6인실에 입원하던 똑같이 뭐 그 다음날 되면 방구가 나오고 그 다음날 되면 뭐 죽을 먹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실밥을 뽑고 이 경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학적 필요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한다 이러면 그 병실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되지, 이게 굳이 1인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불이 깨끗하면 되는 거지 실크 이불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급 서비스를 포함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게 다 그냥 건강보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의료제도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급 진료나 비급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야당 대표가 뭐 부산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뭐 보호자가 원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더 고급을 원해서 갔다. 그러면은 그 환자에게 100% 다 부담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고급을 원해서 갔으니까 그럼 너가 돈을 다 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고 그런 환자들도 다 건강보험에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칙이 공정성과 효율성인데요. 공적 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담을 공평하게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여생활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은 자영자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그 소득 신고가 불충분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손쉽게 재산에다가 매긴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차는 빠졌지만은 그래도 뭐 집이 얼마짜리냐, 전세가 얼마짜리냐 이런 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형평적 배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10cm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보고, 아, 당신은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0만 원 내는군요. 그럼 10반을 꼬매주고, 당신은 건강보험료를 2만 원밖에 안 내네. 그럼 2반을만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쳐서 10cm를 꼬매야 되는 의학적 필요도가 생기면은 이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10만 원을 내던 2만 원을 내던 50만 원을 내던 평등하게 10반으로 꼬매주는 거. 그게 의학적 필요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좀 그런,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가 OECD 평균의 50% 이상 더 많다는 거예요. 재난적 의료비라는 거는 한 가계의 소득 중에 의료비로 쓰는 게 40%를 넘는 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죠. 이제 그게 식료품이잖아요. 보통 3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소득의 50%는 먹고 사는 데 쓰고 의료비 40%로 쓰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재난이죠.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게 원래 의료보장의 목적이에요. 왜냐?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펑펑 쓰고 이런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정을 구해주는 거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건강보험의 목적이 비용 부담을 없애주는 건데 그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의료비 증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돈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기 있는 세금을 여기다가 좀 더 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공급 구조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구조가 왜곡된다는 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의사가 공급자예요. 의료기관이 공급자예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돈벌 궁리를 하지 않고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진료의 원가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원장님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간호사 월급을 못 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돈이 되는 대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돈이 되는 진료, 좀 이제 그런 곳으로 왜곡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공급구조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제가 의대 졸업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인턴 레지던트를 했고요. 이제 전문의를 다 땄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의대를 졸업했는데 인턴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피부 미용 이런 거를 하는 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굳이 내가 피부과 레지던트 하기 엄청 경쟁률이 높아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고생 안 해도 그냥 몇 달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간단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간단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이제 의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전공의 하니까 너무 고달파. 근데 별로
월급도 별로 안 돼.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는 워라밸이 보장되고 별로 안 힘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는데 내가 한 10년 하다 보니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내가 지금부터 다시 레지던트를 해가지고 외과 레지던트를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네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31살에 의대를 졸업하면은 그 사람 우리나라 의사들이 은퇴 연령이 80살이 넘거든요. 50년 동안 이 상품 의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건강보험 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를 보완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데는 좀 관심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니까 개념과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의료를, 필수 의료를 비용 부담 없이 어떻게 공적 재정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모든 국민,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외국인이어도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사람, GDP에 기여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준으로. 그러나 이게 1차, 2차, 3차가 되면은 이게 포괄적인, 다양한, 다학제적인 그런 것도 비용 부담 없이 제공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거둘 때는 공정하게 걷어야 되는 거고 알차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과 원칙을 현실에 대입을 해보면은요. 이게 문제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 의료보험이 시작했던 1977년에 GDP가 $1,000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수가를 냈는데 아직도 저수가예요. 지금 GDP가 $30,000 넘었는데. 그리고 의료 이용을 관리를 해서 이게 불필요하게 늘어난 수요를 차단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용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를 없앴거든요. 중간에.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의학적 필요도가 아니라 수요를 기반으로 환자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질래지. 그리고 이제 이런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료비 총액, 이제 사람들이 주로 돈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총액은 가격 곱하기 이용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가격만으로 컨트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격은 이제 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가를 낮추게 해서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용을 썼으나 결국은 의료 이용량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이거를 지켜야지 됩니다. 예를 들면 1차는 이제 외래 진료 중심으로 경증 질환, 만성 질환 이런 걸 하는 거고요. 2차는 전문의 진료, 입원 치료를 하는 거고 3차는 뭐 중증 질환을 포괄적인 진료를 하는 거고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교육 이런 식으로 단계로 가야 되고 이거를 1차에서 2차를 갈지, 2차에서 3차를 갈지를 결정하는 거는 환자가 원한다고, 보호자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정하는 거야. 이 사람은 2차가 필요해. 이 사람은 3차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의학적 필요도를 기반해서 제공해야 비용 부담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증 환자는 굳이 3차 병원을 안 가도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약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으나 이제 집 앞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받으나 약 똑같아요. 그러나 암 환자는 거기서는 살릴 수 없고 대학병원을 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대학병원을 가다 보니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을 가게 된다는 거는요. 그거는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간접 살인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언젠가는 내가 중증 환자가 되겠죠. 그럼 다른 중증 환자 때문에 내가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내가 진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료보장의 개념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건강보험은 이게 세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험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파트가 각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가격에 관련되는 거고요. 오렌지색으로 쓰는 거는 이용에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가격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파란색이 많습니까? 오렌지색이 많습니까? 오렌지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를 하지 않고 파란 것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파란 거는 주로 의사에 관련되고요. 오렌지색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의사만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의사만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 의사 13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하면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게 훨씬 많잖아요. 반면에 이용자나 공급자가 해야 될 건 해야 될 게 있기는 있지만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용자나 공급자는 제도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제도가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제대로 이제 행동을 하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이 최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자가 되게 중요한데 보험자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의 개념이 의료보장이고 공공의료다라는 이 개념 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공급자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의료 체계를 도입해가지고 이용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고 이게 이용자와 공급자는 또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맞아야지 건강보험을 이제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건강보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접근성과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용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공급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보장과 공공의료가 같은 개념이다라는 일단 개념을 올바로 정착을 해야지 되고요. 이 개념을 현실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최소 수준. 그리고 공정과 효율 이런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 보험자, 공급자, 이용자가 각각 역할을 완수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무슨 조선시대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시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정부의 역할을, 국민도 국민의 역할을, 의사도 의사의 역할을 이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이 건강보험이 이제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제 계속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끝인가?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건강보험은 정말 필수적인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원이나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많지만 병의원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제도인데 의료보장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선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건강보험의 선진화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현재의 건강보험은 굉장히 유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꺼지를 몇 장 썼냐, 주사를 몇 방 줬냐 이거에만 돈을 주고 환자를 설득하고 교육하고 시간을 쓰고 그 사람의 경험과 노력에는 돈을 안 줘요. 굉장히 유물론적이거든요. 이거를 그 보수주의의 관점,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니까 의료보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거가 보수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도 그렇고 건국 이래 진정한 개혁은 보수에서 했지 소위 말하는 진보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이 이게 우파가 보수가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이게 보수주의가 뭐 틀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의료보장 제도에서는 자유는 약간 제한해요. 대신 부담을 없애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보험이 사회연대 이념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에, 이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각자가 기여를 해야 되고 이거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과 건강보험이라는 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건강보험이나 이게 건강보험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복지제도이다 보니 이거는 이때까지 늘 좌파의 아젠다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거를 우파가 보수의 입장에서 이거를 제대로 선진화시키고 원칙을 지키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